제목이야.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지각변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각변동. 자, 지각변동은 뭐를 지각변동이라고 하니? 산활동, 지진, 습곡, 산맥의 형성. 맞아요. 화산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거. 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각변동이라고 불러. 그중에서 우리가 화산활동하고 지진이 제일 중요해.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 맞아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 에너지 흐름과 직권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 거에 자, 에너지 흐름과 직권의 변화.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방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 급격하게 방출이 돼요. 방출될 때 쉽게 얘기하면은 지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네. 지표 변화가 발생한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우리가 변동대라 그러는 게 있거든. 변동대. 자, 변동대라고 하는 말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자,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불러. 그러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데는 크게 뭐가 있냐면 화산대라고 하거든. 네. 자, 화산대는 뭐겠어? 화산이 자주 발생하지요. 네. 자주 발생하는 지대야. 그 다음에 지진대는 뭐겠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네. 맞아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대를 우리는 지진대라고 불러. 그런데 자, 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긴 띠 모양 같은 걸 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이 지진대, 화산대 이 특징은 자, 세 번째 변동대 특징은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자,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자,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은 무조건 지진이 일어나. 네.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조건 지진이 발생을 해요. 알겠니? 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화산 활동이 일어났네? 그러면 말 안 해도 거기에선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발생하나?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지진대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야. 그런데 자, 이 변동대는 화산대, 지진대는 대체로 어디와 일치한다고요?
판의 경계. 그래, 판의 경계와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도대체 판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게 돼. 판 구조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 구조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고 판과 판에 상대적 운동이 일어나. 판과 판에 상대적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야. 이거를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알겠어? 네. 자, 판구조론에 의하면은 지각 변동은 대체로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변동은 대체로 무엇과 일치해? 판 판의 경계. 경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판은 약 크고 작은 10여 개로 구성되어 있다. 판의 수는. 그리고 판의 상대적 이동은 서로 달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 판의 판구조론에서 판의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울 거야.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 판은 약 1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은 1년에 약 1cm에서 뭐 많이 이동하면 10cm까지 정도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판의 종류는. 자, 어떤 게 있냐면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네. 자, 이거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수렴이라는 말은 모인다야. 발산이라는 말은 흩어진다. 근데 선생님은 있지? 수렴형 경계는 해구라고 알려줄 거예요. 해구. 발산형 경계는 해령. 보존형 경계는 변환다층.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이게 판의 종류예요. 판은 이처럼 세 종류의 판이 있어. 우리가 외워야 할 판이야. 근데 네 번째. 자, 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네.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이라고 불러. 암석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 지각 몇 킬로미터 정도야? 10. 100km. 100. 네. 지하 약 100km 정도의 두께가 판이야. 그런데 이 판은 지각과 렌틀의 최상부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요. 알겠네? 네. 자, 이걸 판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판 밑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불러. 두 번째, 연약권. 여기는 판이 아니야. 여기는 판에 속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있지 400km 정도야. 정도 깊이. 그리고 이 연약권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냐면 부분 용융된 고체 상태예요. 네. 자, 고체이긴 고체인데
부분적으로 용융 녹아 있어. 그러면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액체 상태니까 알겠지? 네.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부분이 액체야.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니? 네. 맞아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잘 봐봐.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 네. 그렇지.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판이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자. 자, 위에 떠 있는 판도 이동을 해요. 이게 바로 판의 이동 상대적 운동이야.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봐봐. 자, 이렇게 두껍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대륙지각. 자, 여기는 해양지각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두껍다. 여기는 얇다.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0km라고 해보자. 자, 100km면 여기는 판이라고 부를 수 있지. 네. 여기는 멘틀이거든. 근데 여기 밑에는 100km보다 깊은 곳이니까 판이 아니죠. 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는 연약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지? 네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대륙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판이 있을 테고, 요게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판의 종류를 한번 보면 판의 종류는 대륙판이 있어. 자, 대륙판은 두꺼워요. 네. 자, 두껍고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네. 자, 화강암질 암석. 그 다음에 대륙판은 밀도가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자, 이 대륙판의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유라시아판,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이런 것들이 다 대륙판이거든. 네. 자, 뭐 이런 것들.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자, 아프리카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이 있어요. 해양판은 얇아. 그리고 여기는 현무암질 암석이거든. 네. 그리고 이 해양판은 자, 밀도가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네. 그리고 해양판은 뭐 이런 것들 필리핀판 또는 태평양판, 자, 대서양판 이런 것들이 전부 해양판에 속해요. 알겠지? 네. 그래. 그리고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가 되겠니?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뭐냐 이런 얘기야. 멘틀의 대류예요. 아, 자,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지. 네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자, 이렇게 판이 올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에서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때?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동하겠니? 네, 요 대류 현상, 멘틀의 대류,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판의 경계 세 개를 배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 지진하고 화산 기본적인 거 먼저 배워버리자. 알겠죠? 예,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네, 지진에서 원인은 뭐냐면, 지진의 원인은, 자, 화산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단층. 단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층이 힘을 받다 툭 하고 끊어져. 땅이 끊어지면서 충격이 생기는 걸, 이걸 단층 지진. 이 단층 때문에 지진이 생기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지하 동굴의 함몰. 동굴의 함몰. 동굴이 꽉 무너지면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지. 네, 이런 걸 지진의 원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진원과 진앙을 한번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진원이라고 하는 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진앙은 진원의 수직한 지표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거든. 자,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여기가 진원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쭉 수직으로 올라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진앙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 깊이가 100km 미만일 때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발. 네, 얕은 지진. 깊이가 얕아. 근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게 진원이고 이게 진앙이라고 해봐. 그리고 네, 요 깊이가 100km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 깊이가 굉장히 깊은 지진.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세 번째. 자, 진도와 규모라는 것이 있어요. 규모와 진도.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한 에너지에 방출한 에너지 양이에요. 자, 이 규모라고 하는 거는 같은 지진, 동일한 지진에 의해서는 거리와 관계 있니 없니? 어, 규모는 일정한 거야. 변하지 않아. 네, 자, 왜 그런지 봐봐. 자, 지진이 일본에서 났어.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은 500의 에너지가 나왔어. 라고 해봐. 500의 에너지.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에서도 야, 일본에서는 500의 에너지가 발생했대. 지진 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자, 미국에서는 이 500의 에너지가 바뀌나? 아니요, 미국에서도 그러겠지. 야,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난 게 500의 에너지가 나왔대. 똑같이 말하겠지. 네, 그러면 같은 지진에 대해서는 규모는 어디에서든지 변하지 않아. 에너지의 양이니까. 네, 근데 두 번째, 진도라는 게 있거든.
진도는 지진의 피해 규모예요. 자, 지진의 피해 규모가 무슨 뜻이냐면, 자, 진원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건물이 안 무너지고 멀쩡해. 그러면 지진의 피해가 없는 거지. 네, 그러면은 진도가 작은 거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 건물이 폭삭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피해가 큰 거잖아. 네, 그럴 때는 진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멀수록 피해가 크니 작니? 작아요. 작아져요. 진도가 작아진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 그러냐면 내진 설계 또는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다. 알겠지? 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지진의 진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규모와 진도 반드시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지진의 피해. 자,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냐면 1차 피해라는 게 있어. 1차 피해. 네, 자, 지진이 직접 피해를 주는 거 뭐가 있니? 건물 붕괴, 도로 붕괴. 자, 고속도로 같은 거 막 고가도로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막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집안의 융기 내지는 침강 막 이런 것들이 직접 피해, 1차 피해로 나와. 근데 2차 피해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 어, 2차 피해는 뭐가 있겠어? 화재, 건물이 네네, 붕괴하면서 가스관이 터지면서 불이 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건물 밑에 막 사람도 깔려 죽고 막 짐승들도 깔려 죽고 막 그러겠지.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썩으면서 막 냄새도 나고 질병 확산이 돼요. 이런 것들은 2차 피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 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뭐겠어? 다섯 번째, 대책. 자, 대책은 이런 거예요. 자, 지진의 전조 현상을 관찰을 해야 돼. 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자, 지진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자연현상이니까.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자꾸 이거를 관찰을 하다가, 뭐야, 요즘에는 지진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막 휴대폰 막 경보 울리지? 네, 그런 것들이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니? 교육해야죠. 네,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책상 밑으로 막 숨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건물에서 빠져나와라. 그 다음에 네네네, 엘리베이터 같은 거 절대 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때? 순간적으로 모든 층을 우선 다 눌러. 네, 다 눌러놓고 먼저 딱 쓰는 곳에서 문이 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와야 돼. 네, 그래놓고 이제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건물이 없는 공터 같은데 이제 피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교육하는 거야. 이게 지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 보자, 화산. 네, 자, 화산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분화한다라고 불러요. 분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화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첫 번째 화산 분출물이라는 게 나오거든. 네,
자, 그러면 화산 분출물은 첫 번째 화산가스가 있어요. 자,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뭔지 알아? 메탄, 아, 수증기예요, 수증기. 너 그 화산이 일어날 때, 이렇게 화산이 일어날 때, 여기에 보면 막 엄청난 연기 같은 거 막 나오지 않아? 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바깥으로 분출됐다가 공기하고 만나서 냉각되니까 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대부분 수증기야. 그 다음에 소량의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SO2, 이산화황 등등이 있어. 네, 자, 얘네들의 화산가스의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 자,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비로 내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홍수, 피해, 뭐 홍수라고 하기에는, 자, 이거를 화산 회서, 요건 빼자, 그냥. 요거 빼고. 네, 자, 물에 대한 비에 대한 피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건 공기보다 무겁거든. 네, 그래서 동식물이 질식을 할 수 있어요. 질식이 돼, 질식. 네, 자, 이게 화산가스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화산 있는 곳에 관광객들이 한 70명이 들어갔거든? 네, 근데 화산이 터지면서 분화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70명이 다 대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 왜 죽었냐면 저런 화산가스 때문에 죽은 거야.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아갖고 숨을 못 쉬겠지. 자, 네, 이게 화산가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산 쇄설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되냐면 화산탄 되게 큰 거야. 그 다음에 화산자갈, 화산재, 화산진, 먼지예요. 화산먼지, 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막 바깥으로 튀쳐나오잖아. 네,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올 때, 자,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냐면, 자, 어떤 피해가 있을까?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요. 태양빛을 가려 네, 차단할 수가 있어.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니? 떨어져요. 기온이 하강할 수 있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을 방해해요. 이 화산재가 있는 곳에 비행기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화산재는 돌가루거든. 네, 이게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불이 나. 그래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자,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도 해요. 자, 요 화산재들이 쌓이면은 이건 긍정적 측면이지.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되기도 해. 그 다음 세 네, 번째, 용암이 흘러나오죠. 용암. 자, 용암은 자, 고온의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간 액체 상태죠. 네, 이 뻘건 그 암석이 녹은 물이잖아. 어떤 피해가 있니, 여기에서도. 자, 용암이 도로라든지 가옥, 그 다음에 숲, 이런 거 다 파괴하죠. 네,
화재 등등이 일어나잖아. 불이 엄청나게 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 다 죽여버려요. 네,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리고 도로 일반적으로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도 이 마그마가 들어오면은 다 도로가 망가져 버리지. 그리고 네, 집들 다 불나고 이런 것들이 화산에 대한 피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판의 경계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판의 경계. 선생님은 판의 경계를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알겠죠? 네, 아, 그러면 첫 번째 해령부터 보자. 자, 해령은 무슨 경계라고 부르냐면 생성 경계라고 불러. 그리고 해령은 발산 경계라고 불러요. 발산 경계.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열이 커요. 지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곳이고, 그리고 해령 꼭대기를 우리는 V자의 열곡이라는 말이 표현이 돼. 자, 지금 여기에 해령에서 나오는 용어를 다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네, 암석 나이가 젊어요. 암석 나이 젊다. 그 다음 퇴적물 두께도 얇아요. 두께 얇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자, 해령에서는 화산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얘기야. 여기 화산 활동이라고 했잖아. 그 네, 다음에 여기에서 지진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의서가. 자, 해령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어? 해령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어, 화산하고 천발 지진. 여기 봐봐. 화산 지진은 천발 지진 이렇게 써줬잖아. 네, 그게 해령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비교해보자. 해구. 이건 소멸 경계. 그리고 수렴 경계. 수렴이 모인다야 발산은 흩어진다고. 수렴 네, 경계. 그 다음에 지열이 작다. 그 다음 여기는 암석 나이가 많다.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 두껍다. 두께 두껍다. 그리고 해구에서 나오는 말은 베니오프 지진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베니오프 지진대. 그 다음에 여기는 호상열도, 이게 화산섬이야. 호상열도가 발달. 자, 호 모양의 열도. 자, 화산섬이라 그랬으니까. 자, 해구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는 얘기야. 있으니까 화산섬이 생기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이 일어나. 아까 네, 우리 배웠잖아.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 네, 그리고 신발 지진은 깊은 지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보존 경계라고 불러요.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이야. 그리고 여기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해요. 네,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자,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 화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봐 화산을 또 안 썼잖아. 그리고 여기는 신발도 안 일어나고 천발 지진만 일어나.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령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림으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네, 여기가 이렇게 대륙지가 그 다음에 대륙봉, 대륙사면, 대륙대, 그 다음에 이런 골짜기가 하나 생기고 자, 요렇게 점점점 돼서 여기에 이런 화산이 있고 이렇게 돼. 그리고 바닷물은 이렇게 이게 바닷물이야. 알겠니? 그러면 잘 네, 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00km라고 하자. 100km. 자, 아까 우리가 100km의 암석거를 뭐라고 불렀지? 판, 그렇지, 이건 판이야, 판. 요 밑에는 판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하거든. 잘 봐. 해령 밑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가열이 돼, 가열. 자, 이 가열되는 열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네, 지구 내부 에너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이렇게 가열이 되면 가열된 건 어떻게 될까? 분출. 올라가지. 네네, 이렇게 올라가. 근데 요 밑에는 판이 아니었지. 네,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서 판이 생긴 거지. 네, 그래서 여기 봐봐. 생성 경계, 생성. 아, 해령에서는 판이 생기는 곳이구나. 그래서 생성 경계야.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올라온 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갈라지니까 흩어지지. 네, 흩어지니까 발산. 그리고 또 여기 봐봐. 가열돼서 올라왔지. 네, 그러면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지. 열. 그러니까 지열이 크다. 지열이 커요. 해령에서는. 열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양쪽으로 이게 쫙 갈라질 때, 자, 손도 있지. 손바닥을 두 개를 마주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V자로 갈라지지. 네, 요게 요 꼭대기가 V자의 열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왜 열곡이라 부르냐면 열을 많이 가지고 생긴 계곡이야, 계곡. 그게 해령이에요. 알겠지? 네, 자, 요 밑에는 판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판이 막 생겼지? 네, 그러면 그 암석의 나이는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잖아. 그래서 암석의 나이 젊다. 그 다음에 퇴적물, 바다에서는 막 퇴적이 돼. 근데 지금 막 태어난 암석 위로 막 쏟아져 내릴 수 있어? 아니요. 아니니까 퇴적물도 얇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가 해령이면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하지. 그치? 네, 해령에서 제일 작잖아. 그러면 이거는 암석의 나이나 퇴적물 두께가 돼요. 자, 암석의 나이나 퇴적물의 두께 해령에서 제일 작지요? 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마그마가 잘 봐. 이렇게 가열돼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 네, 부분에 마그마가 계속 생겨. 마그마. 이게 열점이야. 그러면 열점에 의해서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되겠지, 이렇게. 네, 이게 화산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 그 다음에 판이 종이 한 장을 찢어도 소리가 나지. 찢어지는 소리가. 네, 그러면 이거 봐봐. 얘도 어때? 이 점에서 찢어지잖아. 양쪽으로 탁 찢어지지. 밑에서부터 찢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나? 아니요. 위에서 다 올라온 다음에 찢어지는 거니까 요 깊이가 깊어 얕아. 되게 얕지. 네, 그러니까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됐니? 네, 자, 이게 해령의 설명이야. 그러면 해구는 어디냐? 여기가 해구야. 요 골짜기.
자, 이 골짜기는 자, 왜 소멸경계라고 하는지 봐봐. 자, 이렇게 판이 아닌 것이 올라와서 판이 됐다가 이렇게 가서 야, 여기는 판인데 여긴 판이 아니지. 네, 판이 없어지잖아. 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소멸경계 해구는 판이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네, 그래서 수렴한다. 모인다. 자, 그리고 자, 해령에서 열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할 동안 자, 식지. 이동하는 동안에 식을 거 아니야. 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1년에 1cm, 2cm 이동해갖고 수십 킬로미터 이동하려면 오래 걸리잖아. 그동안 식어요. 그래서 지열이 작아요. 그다음에 오래 걸리면서 암석의 나이가 먹지. 네, 그러니까 암석 나이가 어때? 많아지죠. 네, 그리고 퇴적물 두께도 두껍잖아. 네, 자, 그리고 베니오프 지진대가 여기야, 여기. 자, 대륙지각은 이게 해양지각이고, 자, 해양지각과, 뭐야, 거꾸로 쓰고 있어. 여기가 대륙지각이죠. 네, 대륙지각과 여기가 해양지각인데,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곳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 점에서 누가 가라앉아? 밀도가 누가 크다 그랬지, 아까? 네, 밀도.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의 밀도는 누가 더 커? 대륙지각, 아니야. 해양지각이 더 크다 그랬잖아. 대륙지각은 2.7 밀도가 해양지각은 3.0. 그러면 더 아, 큰 아, 거니까 자, 해양지각이 이쪽으로 쑥 가라앉아. 알겠니? 네, 가라앉으면서 대륙지각과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나겠지. 네, 그러면 이 점에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를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이런 데는 깊이가 얕지. 네, 근데 여기는 어때? 깊이가 깊지. 네, 그러니까 얕은 지진은 천발 지진.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네, 그러니까 여기 봐. 천발, 신발이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요 만나는 점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니? 마찰이 일어나니까 마그마 생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화산 섬들이 만들어져 이렇게. 이 화산섬들이 자, 화산섬이 마치 호 모양 같아. 호 모양. 그래서 호상이야. 이런 열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해구 쪽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우리 일본을 일본 열도라고 부르니? 맞아? 화산, 일본. 일본 어, 열도라고 부르지 않아? 네, 그래, 그 일본이 화산 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네, 네, 그런지 네, 봐봐. 우리나라 남쪽에 이렇게 포항이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섬들로 이렇게 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일본. 자,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 동해안 이게 일본인데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자. 이게 A쪽, 이게 B쪽.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동해 일본 해구. 그래서 잘 봐봐. 여기는 우리나라 동해 일본. 여기에 일본의 해구가 있거든. 그러면 태평양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지진이 나 이렇게 지진.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진의 깊이가 깊어야 다 얕잖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깊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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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발이 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신발이 일어나거든. 그럴 때, 자, 깊게 요놈은 올라오면서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나잖아. 이게 바로 해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변환단층만 설명을 하면은 경계가 끝나요. 자, 저, 변환단층은 바다를 이렇게 선생님, 살짝 끊겨가지고, 한 번만 나갔다 올게요. 한 번 더 나갔다 올래? 네네. 조금만 지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들리는 게 살짝 끊겨가지고, 지금 들리는 게 이상해? 네, 빠르게 나갔다 올게요. 그래, 얼른 갔다 와. 자, 이제 괜찮아? 네네, 자, 이제 변환단층을 보자. 바다를 이렇게 잘라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입체적으로 좀 자른 건데, 자, 여기 봐. 바닷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닷물이.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니? 어, 약간 옆으로 틀어가지고 자른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바닷물은 빼버리고, 자, 네네, 해령은 있지. 전 세계 바다의 해령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연결된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있냐면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끊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는 해령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해령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했을 때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잘 봐. 해령에서는 이렇게 솟구쳐서 양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요 해령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지. 이렇게 올라와서.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잘 보는 거야. 요 부분. 어디냐면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요 부분. 자, 위에 판은 왼쪽으로 가지. 네, 아래는 오른쪽으로 가지. 네, 여기에선 서로 판이 스쳐 지나가지. 네, 그냥 스쳐 지날 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지. 네,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그래서 변환단층은 판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보존경계, 보존. 그 다음에 해령하고 해령 사이의 존재.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변환단층에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지진이 얕은 지진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천발 지진만. 화산활동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여기 화산활동이라고 써 있는 게 없는데 화산섬이라는 말도 없고. 아, 자,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설명이 다 된 게 책에 155쪽 봐봐. 거기 판의 경계에 발산 경계 있죠? 네, 거기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야. 이게 해령이잖아. 네, 그리고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나와 있지?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해령하고 열곡대. 거봐. 해령. 그 다음에 V자에 열곡대, 열곡 발달 이렇게 써줬잖아. 네, 그러니까 해령하고 열곡대는 발산 경계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넘겨봐. 뭐가 있나? 네, 보존형 경계 나오죠. 네, 거기 보면은 자,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써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수령 경계 봐봐. 수령 경계는 섭이평하고 충돌형이 있고 호상열도 해구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다 써줬잖아. 해구는 천발, 신발, 호상열도 화산섬이고 베니오프 지진대가 있고
소멸 경계, 수렴 경계, 퇴적물 두껍다, 암석 나이 많다.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외우는 게 외우기 제일 쉬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세계적인 이제 변동대를 자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에 지진하고 화산 선생님 설명 다 끝났어요. 네, 158쪽까지 끝났고 160페이지 한번 펴봐. 네, 160페이지 거기 지도 있지 지도. 네, 네,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쭉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 잘 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안류산 해구. 자, 여기 안류산 해구라는 말이 있지? 네,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인데, 자, 여기는 섭입형이라고 불러요. 섭입형. 섭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양지각이 아까 밀도가 더 크다 그랬지? 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어때? 해양판이 밑으로 스며 들어간다 그랬지? 네. 그걸 섭입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해구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뭐뭐가 있다 그랬지? 천발 아, 지진, 네네네. 신발 지진, 화산 활동 이거 다 일어나잖아. 네네.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리고 해구니까 수렴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봐. 일본 해구. 여기도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네, 여기도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네, 역시 어때? 해양판, 대륙판이 만났으니까 섭입이지. 네,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뭐뭐라고?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이게 다 일어나. 네, 이렇게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칠레 해구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해구가 들어가 있니? 네, 위치 이제 얘기할 거야. 자, 이것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그래서 섭입형이 돼야 여기도 섭입형.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건 뭘까? 신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그래 이렇게 외우는 게 쉽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해령, 해구 이렇게 변환단층으로 구분했듯이 여기는 이렇게 일어나. 근데 이 칠레 해구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안데스 산맥이 같이 있어. 네, 이 안데스 산맥은 똑같아요. 칠레 해구에 있는 쪽이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에 무슨 경계야? 수렴 경계겠지. 네, 그리고 여기도 섭입형이야. 근데 안데스 산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습곡산맥이라고 불러. 자, 굉장히 높은 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 천발지진,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활동 다 일어나요. 근데 자, 안데스 산맥하고 구분해서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잘 봐. 여기에서 달라. 대륙판에 수렴 경계이면서 이거는 섭입형이 아니에요. 섭입형이라고 안 부르고 충돌형이라고 불러. 자, 대륙판은 해양판은 무거우니까 부딪히면은 해양판이 스며든다 그랬지. 네, 근데 대륙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히잖아. 그러면 얘네는 솟아올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더 높이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도 스콕산맥인데, 자, 여기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 함께 일어나는데, 자, 여기 알아야 돼. 히말라야 산맥 꼭. 화산 활동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 없다. 이게 중요해. 자, 화산 활동은 없다. 히말라야 산맥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마리아나 해구. 여기도 봐봐. 해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특징이,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령 경계고요. 근데 해양판하고 해양판의 수령 경계면서 이것도 서비평이야. 서비평이라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요. 네, 그러면 자 마리아나 해구가 어떤 판이 경계냐면 이렇게 판이 있을 때 이건 유라시아판, 이건 대륙판이고요. 이건 필리핀판. 이게 해안판이야.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태평양판이에요. 근데 태평양판에 이것도 해양판이야. 그래서 태평양판은 이렇게 가서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 네, 그리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야. 자, 그 다음에 자 뭐냐면 대서양 여기 봐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라고 나오면 자 여기에서 봐봐 해령이 나왔으니까 무슨 경계니 여기는 발상 경계죠. 네. 그러면 발상 경계에서 해령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아까 뭐라 그랬어? 천발 지진하고 아, 화산 활동 이 두 가지만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어, 아이슬란드의 열곡대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의 열곡대하고 이 열곡대라는 말이 들어갔지. 열곡 아까 열곡은 V자의 열곡 해령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령은 바닷속에 있을 때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해령이 육지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발상경계지 네. 해령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천발 지진하고 뭐만 일어나? 화산. 화산만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안드레아스 단층. 요게 보존 경계예요. 그리고 요게 천발 지진만 일어나. 자, 그러면 지도상에 봐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게 어딘지 거기에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거기 지도에 A 나와 있니?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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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히말라야 산맥. 네, 그 다음에 B가 일본 해구. 그 다음에 C가 마리아나 해구. 거기. 그 네, 네, 다음에 B가 거기도 해령 있고 해구고 B는 안 해줬고 그 다음에 E가 안류산 해구.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자 요거 칠레 해구는 저기
뭐가 나와 있냐? 거기 F 나와 있지, F. 네네네. F에 칠레과 안데스산맥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G가 나와 있니? G? 네. 그게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에 K가 있고 J가 있죠. 네. K가 아이슬란드 열곡대 K. J는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I는 동태평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G라 그랬는데 거기에 H. 자, 네. 보존경계에 H. 요게 변환 단층이에요. 그래서 요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가 어디에서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돼. 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서가 여기까지 해서 단원 하나가 다 끝났어. 거기에 지진과 화산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고. 됐니? 네. 그렇게 해서 거기가 끝났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뒤로 이제 넘어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여기도 좀 배워야 되겠지? 네. 그래, 여기 배운 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까지 끝나면은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거네, 그러면. 네. 그거 배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만 더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다 배우고 문제풀이를 좀 선생님이 있는 시간에 좀 시킬 거야. 네. 의석이가 완자 문제는 배운 데까지 풀어져 있어? 아, 좀 나왔어요. 좀 남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집 몇 개 보내줬어?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를 다 풀어야 나머지를 보내주는데 세 권을 더 보내주는데 그거 다 풀 수 있겠어, 의서가? 좀 많네요. 선생님이 한 권만 더 보내줄게. 네 권, 원래 우리 시험 볼 때 다섯 권을 어떤 애들은 다섯 권을 뭐 욕심하는 애들은 다섯 권 다 풀고 시험을 봐. 근데 의석이는 지금 기본 교재하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집 한 권을 다 못 푼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생태계 쪽으로 들어가 보자. 자, 생태계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생태계 구성.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또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생태계가 뭐야? 생태계가. 자, 생태계가 뭔지를 알아야지. 네. 자, 생태계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생물이 다른 생물 환경을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생물이 다른 생물 또는 환경에 자, 환경과라고 할까? 환경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커다란 체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커다란 체계. 이걸 생태계라고 불러. 그러면 생태계 자, 첫 번째 생태계 종류. 자, 생태계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지구상에도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여러 개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사막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생태계는 같니 다르니? 달라요. 다르잖아. 그리고 또 초원과 또 다르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생태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열대우림 뭐 이런 거 열대우림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이런 것들이 자, 생태계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생태계가 있어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도 존재해요. 자,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인위적이냐면 사람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그러면 사람이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했어. 공원은 사람이 만든 거지. 네, 그런 생태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종류는 됐고요. 두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 첫 번째, 생물적 요소가 있어. 생물적 요소. 자, 생물적 요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게 생물적 요소야. 생산자는 누굴 생산자라고 하지? 만드는 그래, 뭘 만들어? 생태계를. 에이, 생산자는 있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생산자거든. 네, 식물이야, 식물.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잖아. 네, 그러면 그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을 이제 소비자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 첫 번째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생산자야. 일반적으로 네, 뭐가 있니? 식물이죠, 식물. 네,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속에 사는데 이런 것도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자, 소비자는 생산자를 자,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들이죠.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소비자는 식물을 먹는 것들, 동물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등을 먹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쓰자. 자, 토끼, 뱀, 사자, 사람, 이런 것들은 전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해자. 자, 분해자는 자, 생물들 죽은 사체 등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어요. 이런 것들이 분해자인데 뭐가 분해자냐면 거기에서 뭐가 있니? 버섯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네, 세균, 버섯, 곰팡이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분해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생물적 요소예요. 자, 생물적 네. 요소는 뭐뭐가 있다고?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분해자. 분해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
비생물적 요소는 이런 것들이죠. 환경이지, 환경. 네, 맞니? 자, 네, 거기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환경적 요인이에요. 구성하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 자, 햇빛, 물, 공기, 뭐 이런 게 다 비생물적 요소잖아. 네, 그 다음에 토양,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야.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보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우선 자,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주고받을 때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네, 그러면 또 비생물이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불러. 그러면 두 번째, 반작용은 반대가 되겠죠. 네, 그치? 자,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줘요. 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작용. 반작용. 이거 외워야 되겠지. 당연히. 네, 작용과 반작용. 자, 작용이라고 하는 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작용은 생물적 요소,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비생물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물, 공기, 토양, 햇빛, 뭐 온도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소야. 네, 근데 생물적 요소는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 이렇게. 자, 요게 생물적 요소야. 네, 근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내뱉지.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늘어났다. 그렇게 하면은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거는 반작용. 알겠죠? 네. 그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바로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의 작용과 반작용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